안녕하세요. 독서와 함께하는 보건교육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다뤄볼 책은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제 오후에 5월 3일 오후에 정부에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전염의 시대라는 이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책은 전 세계 26개국에 동시 출간되었고요. 이탈리아의 소설가 파올로 조르다노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가운데 4월에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소개를 보면 여기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세수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제를 치료하는 이탈리아 현지 의료단체와 구호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고립되었다. 무한한 사유와 엄정한 시선으로 낭떠러지 앞에 선 인간과 세계의 현상을 파고들다. 이탈리아의 지성 파올로 조르다노가 코로나19 한가운데서 쓴 화제의 책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 2019년 말 중국에서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인간과 사회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발병 시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일상은 부드럽게 서서히 산산조각이 났다. 이 유례없는 패닉이 지나고 난 뒤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파울로 조르다노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지만 소설가의 무한한 사고와 사유와 과학자의 엄정한 시선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불러온 현상을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다. 그는 지금을 전염의 시대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이 전염의 시기가 폭로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 귀를 막고 싶지 않다고. 그는 이례적인 사태 앞에서 허무와 고통만을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오늘에 이르렀는지 현상 이면을 섬세하게 읽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비단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은 우연한 사고도 천재지변도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니며 과거에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또 다시 벌어질 일이기 때문이다. 이 작가가 말한 듯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과거에도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도 또 다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와 고통만 느낄 것이 아니라 왜 오늘에 이르렀는지 현상 이면을 섬세하게 읽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 저자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물리학 박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25살의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도 중요하고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컨텐츠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진로적으로도 물리학자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책을 씀으로써 그 인세를 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진로를 물리학으로 정해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면 이렇게 소설가가 될 수 있죠. 저 역시도 보건교사지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좀 교과 내용을 전해주면 훨씬 더 이해도 되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언어 영역이나 여러분들 어떤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단지 보건 수업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여러분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책으로 보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예요. 이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앞서 어린말에서 앞쪽에서 설명했듯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은 발생할 거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현재를 제대로 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의미 그리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 이 책을 왜 보건선생님이 선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것은 생활 속 거리두기죠. 그것의 의미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책의 표지 이 뒤쪽을 보면 뒷날개, 책날개라고 해요. 그쪽이 쓰여져 있는 내용이고 에필로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물리학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파올로 조르다노. 그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 한가운데 있지만 소설가의 사유와 과학자의 엄정함을 잃지 않고 새로운 전염병이 불러온 현상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지금의 전염의 시대라 진단한다. 어디에 있던 다층적으로 연결된 사회는 오늘 우리를 전염의 고리로 한데 묶었다. 국경, 지역, 문화, 인종, 나이도 초월한 전염 앞에서 우리 모두는 공평하다. 비록 누군가는 전염에 더 취약할지라도 결국 운명은 모두와 얽혀있다. 항공, 교통, 통신 등 현대사회의 성취가 도리어 형벌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염의 시대는 또한 수많은 보편의 고독을 불러왔다. 집중치료실에 격리된 환자, 마스크가 채워진 입, 의심의 눈초리, 뿌리 없는 소문, 침묵에 휩싸인 거리, 집에 홀로 머무는 시간. 우리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고립되었다. 이 책은 세계를 혼돈과 공동 운명으로 몰아넣은 새로운 전염병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깊은 통찰과 빛나는 사유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자, 여기 보면 지금이 전염의 시대라고 진단했고요. 어디에 있으나 전염의 고리로 한데 묶어져 있죠. 국경, 지역, 문화, 인종, 나이도 다 초월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전염에 더 취약할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 따라서 더 취약한 나라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항공이나 교통, 통신의 발달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건교과서의 내용인데요. 보면 감염병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원인을 지구온난화, 교통의 발달, 생태계의 환경 변화, 인구의 증가 등으로 감염병이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겠죠. 당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감염병을 감염되지 않게 해야 되지만 이 감염병의 증가 원인이 지구온난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감염병 증가 원인에 대한 어떤 그렇게 앞에 내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 생활 속 거리두기지만 더 멀리 바라보면 환경 문제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가려져 있던 진실과 대면하게 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직시하게 하고 현재의 부피를 다시 부여한다.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고 고통이 사라지면 깨달음도 증발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한창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치르고 있다. 대유행은 X선으로 우리 문명을 비추고 하나둘 진실을 드러낸다. 바로 마음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전염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져버릴 진실이다.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또 왔을 때 또 이렇게 이런 대처를 잘 못하게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로 전과 똑같은 세상을 반복하고 싶은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각자가 그리고 함께 성찰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생각하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려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죠. 그걸 알려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염의 시대에 생각한다라는 게 이 책의 제목이에요. 전염의 시대가 뭔지 앞서 설명하였고요. 왜 생각해야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이랑 용기가 뭔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한 기억,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용기는 씩씩하고 굳센 기운,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벌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저자의 이야기. 기초 감염제 생산수라는 것은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한테 전염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의 R0 값은 현재는 0.5지만 이 R0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감염의 가능성을 낮춘다면 R0 값은 내려가고 전염의 속도는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 확진자 중에서도 해외 유입이 대개고 지역사회 감염은 6.8%라고 해요. 하지만 6.8%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역사회 내에서 원인을 모르게 감염되는 게 6.8%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돌발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뭐죠? 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는 약 2.5다 그러면 한 명이 두 명 반, 2.5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퀴즈입니다. 이 R0 값을 낮추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설명할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생활 속 그 거리두기인데요. R0 값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R0 값은 변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을 잘 하기도 했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방역 지침에 따라 잘 실천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오후에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연합뉴스 신문이고요. 보면 6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역 체계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 지 45일 만에 종료한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R0값,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줄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는 거죠. 거리두기 조절 단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4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R0 값이 낮아져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꾼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강한 거, 강제적 조치,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이탈리아나 미국 등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5월 6일부터 변화가 되지만 이 감염이 더 확산된다면 더 강화된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박능우 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 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정은경 본부장님이 또 하신 말씀인데요. 경향신문이고요. 어제의 기사예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5개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해요.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2m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날이 더워져서 마스크 착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개인 방역 수칙 중에 이 지금 코로나19는 비말을 통해서 공기 중에 그 찐방울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을 보면 앞서 정은경 본부장이 말한 것들처럼 집에서 머물고 두 팔 간격 거리, 손 씻기, 기침 옷소매, 환기와 소독, 그리고 거리는 멀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은 서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고위험군,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또 집단 방역의 기본 수칙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가 학교를 언제 올 수 있을지 오늘 오후에 5월 4일 오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공동체 내 방역 관리자, 학교에서는 보건 선생님이 되겠죠. 그리고 방역 지침 만들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와 같이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집단 방역의 원칙, 수칙이고요. 그렇다면 돌발 퀴즈 볼게요. OX 퀴즈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법으로 전환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되돌리지는 않는다. 어떻죠?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전염병이 확산되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답 X. 두 번째 돌발 퀴즈.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건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전염의 시대에 왜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했고요. 그 중에 내용 중에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R0 값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값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인데 이 R0 값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침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0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2.5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룬 이유를 다시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수칙을 지키는 거에 근거, 이유,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죠.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그걸 줄이는 활동들이 우리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 예절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잘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네, 오늘은 전염의 시대를 생각한다라는 책과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